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이래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고성구 TV에 처음이시죠? 네. 우리 그 서해 공무원 이대준 님의 이제 친형님이신데요. 네. 우리 고성구 TV 팬들께 시청자들께 짧게 인사 말씀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서해일기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서해일기에 대해서 많이 읽어주시고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서해일기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저질렀던 만행을 고발하고 이자들을 응징하는 역사적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1080일 동안 싸워오면서 사실 그대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무겁더라도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진님을 응원합니다 하시고 슈퍼챗을 하셨어요. 서해일기 말씀하셨는데 이 책입니다. 서해일기, 누가 서해 공무원을 죽였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생 실종 이후 자연인에서 투사로 변한 이래진의 1080일 기록 에세이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서해일기. 이 참 그동안 참 괴롭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공무를 하고 있던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월북자로 낙인이 찍혔고 또 이것을 해결하는데 그동안 내가 배워왔던 전문성을 활용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좀 괴로웠었죠. 이대준님이 실종 되고 이틀 후에 그 문재인 정부로부터 처음 전화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계속 그 수색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연평파출소에 박모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동생이 평소에 월북에 관련된 말을 했느냐, 북한을 동경을 했느냐라고 해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색 중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고 욕을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몇 분 안 있어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인천해경 전모 수사관이라고 그러면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색 중이다. 그리고 동생이 현재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수색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느냐 하고 또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또 이번에는 해경 중부청 수사관이라고 해서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한마디를 더 붙여요. 거기 두 마디에다가 혹시 불온서적을 본 적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동생이 살아 있을지 죽어 있을지 어느 해역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또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등골이 서늘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 전화가 실종 후 이틀. 근데 그때 실제로 그 동생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때는 우리는 몰랐었죠. 근데 뒤늦게 알고 이제 시간을 맞춰보면 이미 이제 죽어 있는 상태. 그렇죠. 그때 이미 북한군에 의해서 총으로 학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그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공직 그다음에 해경의 수사관들이라면 동생이 북한에 체포되고 발견되고 사살됐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뜸 이자들은 그 얘기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전에도 다른 공작이 있었는데 해경은 아예 그런 공작을 했었고 그 이후에 해경은 몇 개월 동안 국방부로부터 전혀 보고나 그 어떤 내용도 안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국방부나 군 관계자들은 또 그때 당시 청와대 그 누군가들과 이미 공작과 작당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청와대
당시 문재인 청와대에서 그 국가안보실에서의 그 비상회의 후에 이걸 월북으로 몰고 가자라고 결론이 나고 나서 그게 일선의 수사기관들한테까지 쫙 전파가 돼서 그 기관들이 이제 차례차례 우리 이래진님한테 그 월북을 염두에 둔 그런 유도신문 같은 것들을 이제 계속 했던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보고받기를 이제 슬리퍼가 있었다는 거. 네. 저는 슬리퍼를 걔네들이 그렇게 공작을 했더라도 왜 제가 방어가 가능했었냐면 선박은 그냥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근무 수칙, 그다음에 공무 수칙이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근데 공무원이 근무 중에 슬리퍼를 신고 근무했다. 이것은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만들었으니 제가 이것은 뭐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또 수색하는 과정에 해작사 원스타가 라이프 자켓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해작사는 그 구명동이 전수조사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장한테 이건 무슨 짓거리 하느냐. 지금 바빠 죽겠는데 바쁘고 엄중한 이 시기에 이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해경으로 넘어와서 그런 작전을 짜기 시작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회유가 있었죠. 네. 그것도 이제 외신 기자 회견을 하니까 황희 의원이 전화가 왔어요. 황희. 황희가 전화가 와가지고 좀 봅시다. 그래서 내가 서울에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했는데 2시간 반을 기다리는 거예요. 전체 내려온 사람들은 6명이었어요. 김병주 의원하고 김민기 의원은 방송 때문에 이제 올라갔고 4명이 왔었는데 지역구 김철민 의원이 호남이니까 같은 편 아니겠느냐. 월북 인정해라 라고 했고 황희는 월북을 인정하면 기금을 조성하겠다라고 해요.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목적이 방금 전에 우리들이 국방부 가서 SI 첩보를 듣고 왔다. 그래서 내가 월북 인정해라라고 해서 그러면 동생 육성이나 실질적인 증언이 있느냐 없다. 그러면 내가 동생의 육성을 듣지 않은 이상 인정할 수 없다라고 내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죠. 그자들이 월북을 인정하면 뭐 기금을 조성해서 돈을 좀 주겠다라고 이제 회유를 시도했는데 논리적으로는요. 대한민국 국민이 월북을 하면 그 죄를 짓는 거잖아요. 간첩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인정하면 돈을 보상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그런 황당한 소리를 국회의원들이 몰려다니면서 했을까? 그때 당시 이제 저도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물어본 거죠. 혹시나 국가의 기금이냐? 아니면 뭐 어떤 거냐 하니까 국가 보상은 아니고 기금을 조성하겠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몇 차례 더 찾아왔었어요. 조카들을 생각해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도 이제 그때 당시 현역 의원들 6명이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에 저 혼자 있었고 저도 안 쫄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느낌도 이상했었고 또 그때 이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하지 말아라. 정부하고 싸우면 네가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 그 의원들한테 돈도 필요 없고 내가 충분히 벌어서 조카들 먹여 살 수 있는 내가 여건에 있는 사람이다. 동생의 명예 회복과 진실 규명을 나는 우선으로 하겠다.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잘라버렸죠. 그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 이래진님한테 이제 접근해서 회유하려고 하다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 이대진님의 그 자녀들도 있고 부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접근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해수부 장관이 이제 면담 요청을 했었는데 저는 거절했거든요. 했는데 만나지 말라고 했거든요. 재수 씨한테도. 근데 이제 업단 후배들을 통해서 재수 씨를 내 몰래 만나버린 거예요. 해수부 장관이. 그래놓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가족들과 만났다. 네. 위로를 했다라고 이렇게 또 공개를 하더라고요. 절대적으로 그 누구도 만나지 말고 아예 그냥 입 닫고 있으라고 했어요. 조카들이나 또 조카들은 어리니까 그렇지만 예, 동생들하고 재수 씨한테는 네, 네. 자칫 잘못하면 말릴 수 있다. 일체 응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몰래 그것도 그런 식으로 했었죠. 아, 예. 그리고 해경도 수사할 때 동생들한테 전화해서 네. 한 것도 이제 나중에는 얘기를 안 했, 이제 나중에는 일체 대응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나한테 돌려라. 네, 내가 대응하겠다. 네, 네. 근데 이제 처음에 회유가 안 되니까 저것들이 이제 언론 플레이를 시작하는데 대놓고 그게 이제 뭐 이대진님이 무슨 노름에 좀 빠졌던 것 같다는 둥, 뭐 빚에 쫓겼다는 둥, 뭐 한 등등의 그런 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해 가면서 아주 이 몹쓸 사람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우리 이 가족들이 정말 처참했겠어요, 그 심정들이. 물론 그랬죠. 네. 그리고 그때 당시는 내가 변호사가 없었거든요. 없었기 때문에 예. 이제 법적인 대항력을 못 가졌었는데 예. 바로 이제 직후에 김기훈 변호사 선임됐고 네. 법적인 이제 저항력이 이제 생기게 됐죠. 네. 그리고 설령 동생이 빚이 있고 네. 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네. 월북하고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해경한테도 이것은 단순 실종 사고다. 네. 실종으로 처리하고 만약에 공안 사건이 있다면 해당된다면 그것은 차후에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제3의 기관에 세라. 네. 해경 니네들은 그냥 실종으로만 수사하고 처리를 해라라고 했는데 끝까지 네. 해경에 맡긴 거죠. 문재인.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서해 공무원 이 월북 몰아가는 이런 사건은 이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비로소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된 거죠. 네. 그 문재인 정권 때까지는 이 자체가 수사가 되지를 않고 네. 계속해서 그 고발도 하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네. 그런 상태가 계속 됐던 거죠. 네. 우리 이래진님 생각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수사를 통해서 팩트도 밝혀지고 이제 이렇게 재판도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사건이 문재인이에 대한 사전 사후 보고 없이 그 밑에 것들에 의해서 자행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강한 의문을 여전히 갖고 있거든요. 문재인 보고 받았죠. 왜 네. 그러냐면 예. 그때 당시에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는 네. 제1번으로 구두로 보고가 됐다고 그래요. 예. 근데 유별나게 동생의 사건에서는 네. 서면 보고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도 그 이후에 청와대나 대통령실의 직제에 관련된 네. 그 흐름을 제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네. 분명히 대통령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비서실장이나 여타의 측근들을 통해서 보고가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문재인이가 계속적으로 내가 승인하고 내가 보고를 받았다고 자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문재인과 관련해서는 첫째는 이제 우리 군이 이대준님이 어쨌든 북한의 경비정에 이제 포착이 됐다. 네. 그거에 살아 있었잖아요. 네. 생존해 있었죠. 네. 그 상태가 몇 시간 되잖아요. 한 6시간 반. 그리고 국방부가 그 상황을 안 것도 몇 시간 동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를 할 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 한다고 선서하거든요. 네. 그럼 대한민국 국민 이대준 네. 님이 북한군의 그 경비정에 거의 포로 상태로 6시간 동안 그 차가운 물 속에 계속 있었는데 이 이대준을 구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의무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예요. 네. 이 사실을 몰랐다면 어쩔 수 없는데 알았다면 알았던 그 순간부터는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게 의무란 말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자들이 움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보고 받았을 예. 것으로 판단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국방부나 또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엄중하고 그런 첩보나 보고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를 안 했다. 네. 그러면 그 안보라인 전체는 전부 다 사형감이겠죠. 예. 앞으로 내가 재판을 통해서 명백히 밝혀낼 생각이지만 네. 네. 이자들은 아직도 그것을 빠져나가려고 해요. 네. 재판이 지금 이제 3월 달에 내가 이제 고발을 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네. 원래는 7월 말까지 증인 신문이 끝나기로 했어요. 네. 근데 12월까지 넘기더라고요. 그동안에 이제 얼마나 많은 변명과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자들의 만행, 그동안에 뭐 수십 년 동안 네. 권력을 유지한 것을 깨버릴 생각이고 네. 이제 정상적인 국가로 돌려놓을 생각입니다. 그자들이 얘기했던 과거 민주화 투쟁 항쟁은 네. 한 사람의 희생자를 열사로 칭호했지 않습니까? 네. 죽은 사람들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국가 공무원은 구조나 송환도 안 하고 그것을 간첩. 지네들이 가장 싫어했던 간첩, 그다음에 용공 세력으로 몰아갔단 말이에요. 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려다가 또 실패를 했고 네. 이런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반드시 바로잡을 생각이거든요. 사람을 잘못 본 거죠. 그거 알겠습니다. 너무 무시한 거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이 문재인이란 자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이 상황이 이제 그 학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당하고 한 그 상황에서도 이자가 그냥 그 잠을 잤다는 거예요. 네. 그 누구도 깨우지도 않고 그렇게 했는데 그 시점이 이자가 녹화를 해놓은 유엔 연설을 그게 유엔 연설이 밤 12시 1시인가? 1시 반인가? 1시 반. 그때 그거를 이 안보실 직원들은 이대준 님의 생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거를 모든 초점을 여기에 맞춰서 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월북하려고 했다는 걸로 처리하자. 이렇게 해서 안보실이 주동이 돼서 월북몰이로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번진 것 아닙니까? 그럼 이 과정의 문재인의 역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알았으면 살인자고요. 예. 몰랐으면 정말로 무능했기 때문에 그 네. 무능에 관련된 것도 죄를 받아야 되겠죠. 저는 분명히 보고를 받았다라고 예. 판단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6시간 반 동안에 네. 물론 이제 서면 보고를 했다고 할지라도 네. 그 측근 수행자 누군가가 어떤 사건이 네. 있다라는 것을 보고를 했을 거고요.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보고는 들어갔을 것이다. 네.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보고 이제 이자들은 전부 다 지키려고 문재인을 감싸거든요. 감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을 망쳐버렸지 않습니까? 네. 또 삭제하고 지우고. 그래서 전 이제 문재인을 고발을 해놨는데 지금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지만 예. 앞으로 또 어떤 변명을 할지 몰라서 네. 지금 다시 고발에 관련된 것들을 음. 이번 재판을 통해서는 이제 증언된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재판을 제가 아직 참석을 안 하고 있어요. 변호사한테만 보고를 받는데 예.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다가 재판 속개를 좀 해달라. 그리고 내가 이제 피해자로서 정상적으로 내가 재판을 참여하겠다. 네. 박지원이나 이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봐야 네. 네. 문재인을 이제 고발하고 이제 잡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실마리를 찾을 것 같아요. 네. 그 문재인이를 만나신 적은 있나요?
없습니다. 네. 이제 작년인가? 네. 한번 양산 가서 1인 시위 한 적은 있거든요. 네. 만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법정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겠죠. 문재인을 막상 보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멱살잡이는 하고 싶습니다. 경호원들이 맞겠지만 멱살잡이에서 왜 직접적인 그 누군가도 보내서 사과나 네. 상황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자들은 그걸 하지 않았거든요. 네. 다른 사건은 문재인이가 취임해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영흥도에서 낚싯배 전복 네. 사건 뭐 그때는 국무회의 때 바로 묵념도 했어요. 예. 현장을 쪼르르 가서 예. 두 번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국민 앞에 얘기를 했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동생은 현역 공무원이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움직였어요. 근데 문재인은 하지 않았어요. 이 감사원이 감사를 그것도 직접 조사도 아니고 서면 조사를 하겠다고 요구를 했어요. 그때 문재인의 대답이 윤건영을 통해서 한 대답이 무례하다는 거였어요. 그때 그거 어떠셨습니까? 무례하다 그랬어요. 문재인이가 직접 저한테 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분노했죠. 감히 이자가 이제 지도 일반인이잖아요. 예. 그런데 무례하다. 그것도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네.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고 얕잡아 왔으면 네. 그런 식의 발언을 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1000일 넘는 그 정말 참담한 그 투쟁의 그 기록이 이 서해 일기입니다. 그 사실은 그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의 그 폭정 때문에 서해 공무원 피살 학살 사건이 터진 직후에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도 이 얘기를 지금처럼 당당하게 또 디테일하게 다 추궁하면서 이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래진 님이 그 사실은 그 유족이라는 그 위치 때문에 그 발언이 가능했고, 그리고 저 종북주사파들의 수많은 위협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비로소 사건의 실체가 아직도 다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어떤 몇 가지 그 근거들을 이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실체가 제대로 밝혀져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자들은 핵심 증거들을 다 훼손을 했어요. 네. 훼손을 했지만 네. 첫 번째가 이제 국가의 존재 이유거든요. 네.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 네. 대통령의 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부당한 공권력이 행사됐다는 거. 네. 이것들을 제가 밝혀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래진님 말씀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서해일기를 사자는 댓글들을 많이 올리셨어요. 서해일기를 사서 꼭 구독합시다. 이런 댓글들을 많이 올리셨는데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서해일기는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역사적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페이스북에 일기 형태로 있었던 내용을 책으로 펴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내가 힘이 없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능력이 없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서해일기가 많이 퍼지고 많이 읽혀져서 민주당과 종북 주사파들을 척결하는 잣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고성우 TV에 첫 출연하셨는데 참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서예일기를 꼭 좀 구독하시고 구입하시고 또 저한테 2권 주셨어요. 한 권은 저들어 읽으라는 말씀이시고 한 권은 누군가에게 전해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구입하실 때 한 권 구입하지 마시고 2권, 3권 구입하셔서 한 권은 꼭 보시고 다른 한 권은 가장 가까운 분들한테 좀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국가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국가는 마지막까지 어떤 일을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가? 그런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래진님과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